실로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 기술 경영자 CTO들은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발팀도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알고리즘인데 개발에 사용된 장비는 무엇인가요? 라는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윤지호가 제시한 것은 액정이 파손된 중고 스마트폰 한 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휴대전화입니다. 저는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임원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당 600만 원에 달하는 고성능 맥북으로 무장한 전문 개발자들 사이에서 5만 원짜리 구형 스마트폰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을 구현해 낸 것입니다. 테슬라 AI 팀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기존 우리 제품보다 30% 이상 높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학원 수강료를 감당할 수 없어 혼자 공부했으며 새벽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순간 전 세계가 감동하며 코리안 드림을 외쳤습니다. 달동네 반지하에서 시작된 기적, 세상을 울린 한국 소년 윤지호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윤지호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동구의 한 달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거주 환경은 반지하 원룸이 전부였으며 높은 습도 때문에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윤성민 씨는 작은 규모의 치킨집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골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치솟는 임대료와 재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괜찮아요, 아빠. 다시 시작하면 되죠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전문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지만 지호는 학원비는커녕 밀린 집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미영 씨는 새벽 4시부터 편의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음료수와 과자 박스를 가득 싣고 인천 전역을 누비며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시면 그만두세요. 어머니는 아니야, 지호야. 내 대학 등록금은 꼭 모아야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겨울 찬바람에 트고 갈라져 있었으며 무거운 물품들을 운반하느라 어깨 통증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지호가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중학교 2학년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접한 프로그래밍이 매우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보이는 코드들이 하나의 완결된 프로그램으로 완성되는 과정은 마치 마법과 같았습니다. 지호는 선생님께 집에서도 이 연습을 계속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컴퓨터만 있다면 가능하지. 너희 집에 컴퓨터가 있니? 지호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호에게는 구형 스마트폰 2대가 가진 자원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지호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남는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은 물론 방과 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무료 온라인 강의 영상을 시청하며 코드를 따라 실습했습니다. 얘야, 윤지호. 너는 매번 여기서 뭘 하니? 코딩을 공부하고 있어?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면서. 우리는 강남의 유명 학원에 다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에 다니지 못할 뿐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엄마, 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프로그래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니? 컴퓨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가장 유망한 직종이라고 해요. 어머니는 잠시 사색에 잠기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지호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엄마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대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때 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밤부터 비밀리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리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작은 결심이 세상을 놀라게 할 거대한 여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폐업으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발생한 부채가 2천만 원을 초과했고 매월 이자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무능해서 이런 꼴이 되었어. 미안하오.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하며 자책하셨습니다. 한때 가족을 위해 당당하게 치킨집을 운영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면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걱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세는 이미 2달치가 연체되었고 전기 요금마저 곧 체납되어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랑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부모님이 지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미안함과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호야, 정말 미안하다. 컴퓨터 학원에 보내주고 싶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아빠,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학원에 다니는데 너만 못 다니지 않니? 지호의 마음 역시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그도 학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양의 컴퓨터로 체계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현재 상황을 보며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한마디 해도 될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부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요즘은 인터넷에 훌륭한 무료 강의도 많고 도서관에도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니?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너도 충분히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어. 그 말씀에 지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지호의 꿈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보자고 격려하셨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혼자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했다는 것 알지? 그때도 학원 같은 건 없었어. 그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서 공부했단다. 의지만 확고하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그날 밤, 지호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여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릴 것이다.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컴퓨터가 없더라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다음 날부터 지호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동네 공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에는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컴퓨터 몇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용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매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컴퓨터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호는 사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면 폐관 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공부를 하는 거니? 프로그래밍 공부요. 나중에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요즘 인기 있는 분야지. 그럼 다른 이용자들이 적은 저녁 시간대에 와서 사용해 보렴. 그렇게 지호의 본격적인 독학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도서관이 문을 닫는 10시까지 지호는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무료 프로그래밍 강좌를 검색하고 시청하며 코드를 따라 입력해보고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지호야, 너무 늦게 들어오는구나. 저녁 식사는 했니? 네, 엄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엄마가 야식을 준비해 둘 테니 배고프면 꼭 먹으렴.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는 지호에게 세상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가족이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응원한다면 어떤 역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의 학습이 한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지호는 심각한 기술적 제약 사항을 인지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는 비록 구형이고 동작 속도가 느렸지만 이 작은 기기가 자신의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소중한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호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 핸드폰 한 대가 훗날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지호에게 중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코딩 대회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와, 1등 상금이 100만 원이나 되네.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0만 원이라면 밀린 집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코딩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대회. 참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아니에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1등에게는 100만 원을 상금으로 준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도전해보렴. 우리 지호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지호는 한 달 내내 대회를 준비하는데 매진했습니다. 학교에서 귀가하면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코딩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밤늦도록 알고리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익혔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는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최신형 노트북을 지참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아예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에 외장 모니터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저 친구는 컴퓨터가 없네? 다른 참가자들이 지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호는 오직 어머니의 핸드폰만을 달랑 들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실행위원님, 저는 핸드폰으로 참가해도 무방할까요? 핸드폰으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실행위원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코딩 앱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규정상 프로그래밍 작업이 가능한 장비라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시된 문제는 간단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자신감을 가지고 코딩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너무 작아 복잡한 웹사이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참가자들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작업하는데 지호는 터치스크린으로 한 글자씩 타이핑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호는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웹사이트의 기본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지만 지호는 아직 절반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배터리가 급격히 소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충전기를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주변을 둘러봤지만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호의 핸드폰은 대회가 종료되기 30분 전에 완전히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시간 종료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지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웹사이트를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멋진 웹사이트를 발표하는 동안 지호는 아무것도 시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박선우 학생입니다. 우승자는 최신 맥북을 사용했으며 강남의 유명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호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역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장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날 밤, 지호는 처음으로 꿈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엄마, 저 프로그래머 되는 것을 이제 그만둘래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는 다른 아이들과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컴퓨터도 없고 학원도 못 다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좁힐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지호를 응시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딱 하나만 말해줄까? 느려도 괜찮아.
하지만 멈추지만 마. 대회에서 실패한 후 일주일 동안 지호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그저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지호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공부는 안 하는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지만 지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따분함을 견디지 못한 지호는 동네를 목적 없이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PC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게임이라도 하며 스트레스를 풀까? 하지만 PC방 이용료조차 아까웠습니다. 1시간에 1,000원이면 그 돈으로 라면을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 뭘 그렇게 망설이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PC방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며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냥 지나가다가. 돈이 없나? 내가 학생 때도 그랬지? 이리로 들어와 봐. 사장님은 최현석 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인상은 다소 험악했지만 말투는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학생은 뭐 때문에 왔어? 게임하러 온 거니?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요. 그럼 일하면서 사용해봐. 새벽 시간대에는 손님이 거의 없거든. 컴퓨터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 좀 도와주면 몇 시간은 공짜로 사용해도 돼. 지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게임 말고 다른 걸 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거라니. 뭘 말하는 거니? 코딩이요. 최현석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코딩. 너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니? 조금요. 독학으로 배웠어요. 어디 한번 보자. 최현석님은 지호를 컴퓨터 앞에 앉히고 간단한 테스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익숙하게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만 코딩하다가 처음 사용해보는 키보드였지만 그의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 제법이네. 이걸 혼자 공부했다고? 네, 유튜브 강의를 보고 따라하면서 배웠어요. 최현석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학생,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최현석님은 자신의 과거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대기업에서 전문 프로그래머로 근무했으나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PC방을 차린 거지? 사실 나도 코딩이 그리워서 가끔 새벽에 혼자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보곤 했거든. 그럼 사장님은 지금도 코딩을 하시는 거예요? 취미 삼아 하고 있지? 그런데 너 같은 학생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나 역시 학창시절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서관에서만 공부했었거든. 최현석님은 지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어. 그 시간에 컴퓨터 청소와 매장 관리 업무를 도와주면 남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코딩 연습을 해도 좋아. 어떻게 생각하니? 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정말요? 공짜로요? 공짜는 아니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야? 그리고 가끔은 내가 코딩 관련해서 전문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날부터 지호의 새로운 일상이 정립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PC방으로 가서 컴퓨터들을 청소하고 남는 시간에는 드디어 제대로 된 성능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연습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현석님의 현장 실무 조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야. 이 알고리즘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야.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받자 지호의 실력은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달 후, 지호는 최현석님께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오, 이거 제법인데? 기초 코딩 실력이 정말 탄탄하구나.
이제 환경만 제대로 지원된다면 정말 크게 성공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호는 다시 원대한 꿈을 대상 상금 500만 원, 그리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SKT, LG, 삼성 등 국내 대기업 인턴십 기회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명문대학 입학 추천서가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면 밀린 집세도 해결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 입학 추천서였습니다. 지호의 현내신 성적으로는 명문대 진학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이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면 새로운 진로가 개척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큰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대회 내용을 설명하자 부모님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지호야, 전국 대회라면 정말 실력 있는 아이들이 대거 참가할 텐데 너무 큰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니? 그리고 혹시 참가비라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우리 형편에. 반면 아버지는 의외로 적극적이셨습니다. 여보, 우리 지호가 한번 도전해보게 합시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지만 전국에서 최고 실력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혹시 실패하면 지호가 상처받을까 봐 염려된다. 지호가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미리 확인했는데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동안 개인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했고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거든요. 정말로 자신 있니? 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소중한 경험이라도 쌓는 거니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숙고하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가 하고 싶다면 해봐. 엄마 아빠가 전폭적으로 응원할게. 대회 신청을 완료하고 나니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대회에 자신이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대회까지는 석 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최현성님께 전문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국 대회라면 단순한 코딩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해.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해. 아이디어 말인가요? 그래. 기술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술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거지. 최현성님의 조언을 듣고 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앱을 만들어야 할까?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집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지호에게 결정적인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즉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홀로 계시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엄청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이 이런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지호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성광처럼 떠올랐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관리 앱. 이것이 지호가 대회에서 선보일 작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전국 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호는 독거노인 안전관리 앱인 어르신 지킴이를 개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앱의 핵심 개념은 이러했습니다. 독거노인이 위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간단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가족과 관할 동사무소에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 또한 평소에도 안부 확인 기능을 통해 노인분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개발 환경의 제약이었습니다. PC방에서는 새벽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으므로 하루에 5시간 정도밖에 개발에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호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종이에 코드 구조를 스케치하며 설계를 다듬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복도 한 구석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간단한 기능들을 미리 테스트해 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GPS 위치 추적 기능, 응급 알림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 지호가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고난도의 기능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밤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관련 전문 자료를 찾고 온라인 강의를 청취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했습니다. 때로는 최현성님께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니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최현성님의 조언 덕분에 지호는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부담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PC방에서 작업하고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들은 뒤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고 밤에는 다시 개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날들이 지속되자 지호의 몸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지호야, 너 요즘 얼굴빛이 너무 안 좋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대회까지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그러나 몸은 솔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자주 꾸중을 듣기 일쑤였고 코딩 작업을 하다가도 집중력이 떨어져 사소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밤, 지호는 PC방에서 코딩을 하던 도중 그만 키보드 위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학생. 최현성님이 그를 깨우셨습니다. 지호야, 이러다가는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 차라리 지금이라도 대회를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소중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최현성님은 한참 동안 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내가 새벽 시간 PC방 관리를 혼자 전담할게. 너는 오직 개발에만 온전히 집중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 너 같은 뛰어난 인재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을 나는 지켜볼 수 없어. 그날부터 지호는 정말로 오직 앱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현석님의 깊은 배려 덕분에 지호는 하루 8시간씩 완벽하게 코딩 작업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회 일주일 전 어르신 지킴이 앱이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GPS 위치 정보도 정확하게 전송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하지만 지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전국 청소년 앱 개발 대회 예선 제출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마지막 기능 점검을 마친 후 어르신 지킴이 앱을 제출했습니다. 정말로 제출했네. 이제 결과만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거야? 결과 발표까지는 2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동안 누적된 피로를 풀면서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상으로 잠시 복궈했습니다. 지호야, 요즘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네.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회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야. 그 말에 지호의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일, 지호는 새벽부터 긴장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발표된다고 했지만 9시부터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린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 정각.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예선 통과자 발표.
클릭하자 화면에 참가 번호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참가했지만 예선을 통과한 사람은 단 50명뿐이었습니다. 발표용 노트북에 자신의 앱을 연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호환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앱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네요. 지호는 당황하여 케이블을 재연결하고 앱을 다시 실행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발표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시도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해 앱 시연을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말로만 앱의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가족에게 알림이 가고 GPS로 현재 위치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동 화면을 보여주지 못하니 설명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지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났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어.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친구 발표 완전히 망쳤더라. 시스템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왔나 봐. 역시 지방에서 온 애들은 준비가 부족해. 그 말들이 지호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완벽한 앱 시연과 함께 훌륭한 발표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서 온 이준혁이라는 학생의 발표는 압권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 체증을 30%까지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완벽하게 기능하는 앱을 보여주자 심사위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이 정도 기술 수준이면 실제 상용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몇몇 관련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호는 자신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들의 모습에 더욱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였지? 핸드폰으로 만든 허술한 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망신만 당했구나.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지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호야, 어떻게 됐어? 발표는 잘 마쳤니? 엄마, 저 망쳤어요. 시스템 오류 때문에 제대로 시연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다른 애들은 정말 대단한 앱들을 개발해왔는데 저는 너무 부족해요. 지호야, 내가 만든 앱도 분명 큰 의미가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겠다는 진심을 담아 만든 거잖아. 어머니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꿈만 꾸었구나. 현실과 꿈 사이의 장벽은 이렇게나 높았던 거야. 하지만 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기적이 바로 다음 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요. 대회 이틀째 최종 발표 날이었습니다. 지호는 이미 결과를 체념한 마음으로 발표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탈락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참가자들에게는 재발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갑자기 심사위원장의 말에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발표를 진행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호를 포함하여 5명의 참가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장비를 사용해서 발표해도 좋습니다. 지호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장비라면 어머니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발표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장비라도 상관없습니다. 지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여전히 금이 선명하게 가 있었고 케이스도 오래되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호가 직접 개발한 앱이 자신의 손에 있는 이 구형 핸드폰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관리 앱 어르신 지킴이를 개발한 윤지호입니다. 지호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앱은 저의 할머니가 겪으셨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호는 할머니가 홀로 계시다가 쓰러지셨던 이야기를 청중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복잡한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하기 매우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도록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간결하게 설계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정말로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큼지막한 빨간 버튼 하나와 안부 확인 버튼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움 요청 버튼을 누르면 즉시 등록된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발신됩니다. 동시에 현재 위치 정보도 정확히 전송됩니다. 지호가 버튼을 누르자 실제로 심사위원들의 핸드폰으로 긴급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 정말 즉각적으로 알림이 오는군요. 심사위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의 가장 특별한 점은 어떤 종류의 핸드폰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심지어 이런 오래된 구형폰에서도 완벽하게 구동됩니다. 지호가 액정 깨진 핸드폰을 들어 보이자 관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복잡한 기능보다는 핵심 기능에 집중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개발 환경이 어떻게 되었나요? 주로 이 핸드폰으로 개발했습니다. 가끔 PC방에서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요? 정말입니까? 네. 개인용 컴퓨터가 없어서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코딩 작업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기술적 복잡성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신 거군요. 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니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주목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야, 저 친구 진짜 핸드폰 하나로 저런 안정적인 앱을 만들었다고? 대단하다. 나는 맥북으로도 저 정도의 안정성 있는 앱을 개발하기 어려운데. 점심시간에는 여러 참가자가 지호에게 다가와 대화를 청했습니다. 형, 정말 핸드폰만으로 개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갑자기 지호는 주목받는 존재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건은 오후에 발표될 결과였습니다. 제17회 전국 청소년 앱 개발 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장려상 수상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몇 명의 이름이 호명되었지만 지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수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역시 지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호는 아쉬웠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기에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대치고등학교 이준혁 학생입니다. 어제 완벽한 발표를 했던 이준혁 학생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지호는 마음을 정리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인천동인고등학교 윤지호 학생. 순간 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프로젝트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야. 독일에서 온 막스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어. 영국에서 온 에밀리 역시 만만치 않은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지호는 다른 참가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모두가 최신 기술과 첨단 이론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개발했니? 데이빗이 지호에게 물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 앱이요. 엘더리 케어. 흥미롭네. 어떤 첨단 기술을 적용했어? 기본적인 GPS와 메시징 기능이요. 머신러닝은? AI는? 아니요. 그냥 간단한 앱이에요. 데이빗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날 저녁 환영 파티에서 지호는 더욱 심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심도 있는 기술적 토론을 벌였지만 지호는 대화에 전혀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는 좀 조용하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언어 장벽 때문일 거야. 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김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피자나 햄버거를 먹는 동안 혼자 김밥을 먹고 있으니 더욱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무슨 일이니? 다른 애들은 정말 대단한데 저는 너무 부족해요. 지호야,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거기까지 진출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근데 진짜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언어도 안 되고 기술 수준도.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호야, 내가 만든 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려고 진심으로 만든 건 말이야. 네. 그게 바로 너의 강점이야. 기술이 화려하고 복잡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기술이지.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호의 마음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는데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마는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지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개발한 앱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정말로 필요한 기능들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맞아. 중요한 것은 기술의 복잡성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진정성이다. 대회 이틀째, 본격적인 팀 경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국가별로 팀을 구성하여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시아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참가자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십시오. 지호는 일본의 유키와 중국의 리웨이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리웨이 역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영어로 상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봅시다. 유키가 팀 리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나는 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안해. 리웨이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 좋네. 지호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호는 IoT 사물 인터넷과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잘 모르겠어요. 유키와 리웨이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호, 내가 한국에서 만든 앱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니? 지호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을 위한 심플한 앱이네. 유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이건 별로 혁신적이지 않은데? 리웨이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좀 더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지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키와 리웨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팀 작업 시간에 지호는 주로 보조적인 단순 업무만 맡았습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보조나 간단한 코딩 작업 정도였습니다. 지호, 이 부분 코딩 좀 담당해 줄래? 네. 지호는 자신이 마치 심부름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팀의 핵심 기술 개발은 모두 유키와 리웨이가 담당했고 지호는 그저 부수적인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키와 리웨이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며 기술적 토론을 벌였지만 지호는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호, 한국 음식은 매운 것만 있니? 아니요, 다양해요. 김치만 먹어. 이런 식의 피상적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팀 참가자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시아 팀 중에서 한국에만 좀 뒤처지는 것 같지 않아? 언어도 안 되고 기술 수준도 아무래도 K-팝으로 유명하지 기술력은 아직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지호의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서 홀로 있을 때 지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그날 저녁, 지호는 혼자 호텔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신라면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지호야,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 엄마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여기까지 온 이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어. 대회 마지막 날 개별 경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24시간 이내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앱 개발이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작업하며 내일 오후에 최종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말에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지호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앱을 만들어야 할까?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고성능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최신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의 금은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엇을 개발해야 하지? 그때 문득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배달 일을 하시느라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모습, 할머니가 홀로 계시면서 외로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부터 착수하자. 지호는 독거노인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기존의 어르신 지킴이 앱보다 기능적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단순히 응급 상황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외로움까지 해소해 줄 수 있는 소통 앱을 만들어보자. 지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것이었습니다. 실시간 메시징 기능을 구현하려면 복잡한 서버 설정이 필수적이었는데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으로는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꼭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면 되잖아. 지호는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실시간 메시징 대신 음성 메시지와 사진 전송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가 보고 싶어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손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손자가 사진과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 할머니는 복잡한 조작 없이 오직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복잡한 알고리즘과 씨름하는 동안 지호는 철저히 사용자 경험 UX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께서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버튼의 크기, 색상, 배치 위치까지 하나하나 할머니를 생각한 지호가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을 들어 보이자 관객들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개발 역시 이 핸드폰으로 진행했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최신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진심만 있으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동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구글 임원 중 한 심사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이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구글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핸드폰으로 개발을 완료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핸드폰도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조금 불편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이 오히려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애플 개발팀장이 질문했습니다. 사용자 테스트는 진행해 봤습니까? 네. 제 할머니와 어머니가 헌신적인 테스터였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쉽게 사용하셨어요. 복잡한 설명 없이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앱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호는 잠시 숙고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기술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지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요. 발표가 끝나고 1시간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청소년 IT 올림피아드 우승자는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지호 학생입니다. 순간 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을 제치고 자신이 우승을 차지했다니요.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의미, 그리고 혁신성 모든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지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우승 소감 부탁드립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이 상은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과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구글의 선임 개발자였습니다. 지호, 구글에서 인턴십을 제안하고 싶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실리콘밸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야? 그 뒤를 이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연소 개발자가 될 수 있어? 연봉은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부터 시작이야. 미국 영주권 취득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학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MIT에서도 특별 입학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버클리, 카네기 멜론, 모든 대학에서 윤지호 학생을 환영할 것입니다. 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들이 쏟아지다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승했어요. 정말. 우리 지호가 세계 1등이라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격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미국 회사들에서 저와 함께 일하자고 했어요. 구글, 애플에서도요.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세계적인 회사에 대학도 스탠퍼드랑 MIT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재가 되었구나.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 남을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오직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게. 정말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고 일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남으면 세계 최고의 환경에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찬란한 불빛을 바라보며 지호는 깊은 번뇌에 잠겼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아침, 지호는 중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구글에서는 당장 미국에 남아 인턴십을 시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지호, 한번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이런 기회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구글의 제안을 전달해준 대회 관계자가 조언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 허브야.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 정말 위대한 개발자가 될 수 있어. 지호도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호는 혼자 스탠퍼드 캠퍼스를 거닐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들,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환경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한다면 정말 거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텐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걸려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지호야. 화면 속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지호가 미국에서 1등을 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 네, 할머니.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 언제 돌아오는 거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지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면 어떠실까요? 그래, 그것도 좋지. 우리 지호가 더 큰 학문을 닦는 거니까. 할머니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지호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통화를 끝내고 지호는 다시 사색에 잠겼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세계적인 개발자가 되는 것? 아니면 그때 자신이 만든 앱 가족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가족을 연결해주는 그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어. 지호는 대회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구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싶습니다. 정말. 왜?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배운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눈다고? 네. 저처럼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호,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서 꿈을 꾸는 아이들입니다. 그날 오후,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호는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한국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비행기 안에서 지호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무료 코딩 교실을 개설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처럼 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자. 오직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자.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입국장에는 어머니가 지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지호야,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를 꼭 안으며 지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정말 큰일 할 거예요. 무슨 일? 우리나라 아이들 모두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어머니는 지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잔잔한 미소를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 더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지호의 삶과 철학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코리안 드림, 불굴의 한국인, 스마트폰에서 실리콘밸리까지. 다큐멘터리는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의 교육 전문가들이 지호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절실한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육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현재 지호의 코딩 교실에는 매일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김미영 씨는 더 이상 새벽 배달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교실에서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해 주시며 제2의 어머니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호야,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왜요, 엄마? 내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보다 다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모습이 더욱 자랑스러워. 어느 날 저녁, 지호는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고 케이스는 오래되어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기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변화를 창출해냈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엄마, 이 핸드폰 이제 새 것으로 바꾸실까요? 왜? 아직도 잘 작동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이 핸드폰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날 밤 지호는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로 코딩 교실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5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 20개 도시에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그중 다수의 아이들이 명문대에 진학했으며 몇몇은 벌써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하여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 가난이 꿈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 꿈을 향한 불타는 열정. 그리고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 한 대로 시작된 작은 꿈이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나는 확신한다. 진정한 성공은 나 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꿈을 꾸는 것이라고. 지금도 윤지호의 교실에서는 새로운 꿈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언젠가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꿈들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 소년 윤지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미약한 것에서 가장 거대한 기적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도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